당신은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이어온 습관 속에서 그 행복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당신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떤 행동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남들처럼 살고자 따라가며 혹은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자랑 말고, 두 가지 아는 척 말고, 두 가지 덮어주라는 메시지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려 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정 씨는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던 경험, 유명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상까지도 종종 모임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정 씨의 주변에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가까운 친구였던 수민 씨는 미정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미정 씨에게 수민 씨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네가 자랑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내 이야기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끔은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미정 씨는 수민 씨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이룬 성과를 기쁘게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이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을 자랑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자랑이나 아는 척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랑을 할 때 자신의 감정만을 중심에 두기 쉽습니다. 이만큼 노력해서 얻었다는 자부심이 가득할 때 그 자랑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아는 척은 대화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기 두려워할 때 우리가 보이는 우월감은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덮어주지 못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함을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솔직함이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의 방송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의 성취와 노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랑이 단순히 칭찬을 받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가입니다. 지훈 씨는 최근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어. 팀에서 내가 없었더라면 아마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야. 친구들은 처음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의 이야기는 프로젝트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공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말을 아꼈습니다. 한 친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야 하나? 다른 친구는 지훈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자기 자랑만 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지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그 행동이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랑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랑의 내용이 듣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대조될 때 그들은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승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자랑은 종종 자신 중심적인 대화를 만듭니다. 대화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잃고 대화의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대화의 균형을 깨뜨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랑은 공감보다는 비교를 초래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강조하는 동안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긍정적이지 않을 때 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랑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자랑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시기를 겪었어. 하지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어.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랑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랑을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랑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대화의 방식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들은 더 깊은 신뢰를 느끼고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삶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 모른다고 느껴질 때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더 나아가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수연 씨는 동료들과 점심시간을 보내며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어.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샐러드만 먹으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 수연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하면 몸에 안 좋아. 오히려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는 게 더 건강하대. 이 말을 들은 동료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수연 씨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는 척은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연 씨의 말은 사실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지만 동료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비난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노력을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는 척은 대화의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치고 싶어 할 때 아는 척은 그들의 의욕을 꺾고 대화를 단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서로 간의 거리감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는 척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는 척이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 그들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는 척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구나. 어떻게 느껴졌어?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낼 기회를 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굳이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이 먼저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해도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 경험에서는 이런 방법도 좋았어. 한번 참고해보면 어떨까? 라는 표현은 더 부드럽고 협력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삶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마주하는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지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접근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두 가지를 덮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영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자 팀원 중 한 명이 자료 정리를 잘못해 결과물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료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정리를 꼼꼼히 못했어요. 소영 씨는 순간 화가 났지만 그녀는 크게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지금부터 같이 수정하면 될 거야.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팀원들은 소영 씨에게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왜 소영 씨의 태도가 중요했을까요? 첫째, 실수를 덮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보호해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공개적으로 비판받거나 과도하게 지적된다면 상대방은 수치심을 느끼고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영 씨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줍니다. 둘째, 작은 실수를 덮어주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결국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덮어주는 태도는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일일이 지적하거나 탓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너그럽게 넘어가는 태도는 자신의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모든 실수를 그냥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은 그 실수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몇 분 늦었다면 이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또한 덮어주는 것은 상대방이 그 실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담 없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포용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조언과 철학자의 통찰을 통해
행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행동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 그 충동은 더 강렬해집니다. 하지만 지나친 비난은 우리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민수 씨는 최근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모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한 친구가 민수 씨의 외모와 직업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평소처럼 그 자리를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와의 통화에서 민수 씨는 그날의 농담을 언급하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날 너무 심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자 친구는 당황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후로도 그 문제를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지나친 비난이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비난은 관계를 해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바꿀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난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끌어내며 갈등을 키우게 됩니다. 민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친구에게 감정을 더 부드럽게 표현했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비난은 우리 자신의 감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난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해소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그 감정은 우리 안에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만족감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비난은 생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난보다는 이해와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난을 피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 씨의 친구가 농담을 한 이유는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너의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비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용서와 관용의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더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잡으려 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행복한 삶은 완벽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행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는 기쁨을 주는 순간도 있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행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지영 씨는 몇 년 전 가까운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영 씨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영 씨는 그 사건 이후로 다른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고 그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지영 씨는 여전히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순간에 갇혀 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 순간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영 씨가 과거의 일을 계속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라 지영 씨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제한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의심을 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와 타인 사이에 벽을 만들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자기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영 씨가 그 친구의 배신을 통해 사람을 더 신중히 대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경험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용서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영 씨가 그 친구를 용서했다면 더 이상 그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과거의 상처는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또 다른 행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올라가거나 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하는 삶은 결코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은정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큰 기업에 입사하여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서의 인정과 승진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사가 칭찬하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지만 사소한 질책을 받으면 한없이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타인의 평가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은 자신을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지치고 힘든 길로 이끕니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지만 타인의 시선에만 매달리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은정 씨가 상사의 평가에만 신경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둘째, 타인의 인정은 항상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오늘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기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면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 갇히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다양하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타인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꿈과 목표는 점차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찾아보세요. 은정 씨가 자신의 일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면 그녀는 상사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더욱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을 조금은 무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며 그것은 결코 나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있으며 외부적인 조건이나 평가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순간 행복은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의 여정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